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제가 저희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강의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MBTI는 ISFJ의 소유자이고요. 그리고 김진희 대리점장님의 협력 대리점 3호, NA 인셀덤의 강명의 대리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은혜원이었고요. 저희 신랑과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럼 딱히 기술은 없으니까 퇴직을 한 후에 프랜차이즈 정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냥 꿈으로 막연하게 꾸면서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MBTI만 보더라도 저 I의 성향이고, 그리고 혈액형도 A형이다 보니 정말 극도로 소심하고, 그리고 또 도전, 변화 이런 건 진짜 말할 수도 없었고, 특히 제 자신을 조금 깨는 부분이 정말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은 돈으로 가맹점 산업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셀덤 비즈니스를 운명처럼 만났고, 인셀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소탈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용기를 내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런 또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 저는 조금 많이 길을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직진만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분명 각자의 고객이라든지 파트너를 만드는 그런 노하우,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스타면 인스타, 콜드면 콜드, 지인이면 지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역시도 투잡으로 대리점을 마감을 했었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는 지인 위주로 해서 제품 전달도 했었고, 그리고 파트너도 만들고 또 고객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인 영업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진짜 콜드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저는 좀 거절이 좀 일상생활을 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고객님이 좀 찾아오는 그런 쪽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좀 생각을 바꾸고 전환을 해서 내가 나가서 만나는 고객은 다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저와 맞는 그런 스타일을 만난 좀 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어떻게 콜드를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고 장점 살리기. 저는 직판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스킬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내 자신을 알리고 내 장점은 뭘까? 고객님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진짜 영업 안 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가끔 보시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나의 장점인가? 그러면 정말 콜드가 두렵고 하지만 내가 좀 믿음을 주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깔끔한 복장,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스킬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적으로 자신감 장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스타일링하면 내 좀 자신적으로 좀 자신감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 장점을 살리는데 자신감을 충만하는데 그런 쪽에 조금 중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상권과 나이대 공략하기.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좀 양적으로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많은 데를 들리고, 무조건 샘플을 드리고, 무조건 어디 브로셔를 드리고, 이렇게 주문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성공 확률도 낮아지고 저의 에너지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조금 겪다가 그러면 조금 질적으로 한번 다가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다시 바꾸면서
이제는 뭐 운전을 하면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에 이렇게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고 저 나름 콜드 로드맵이라고 좀 할까요? 이쪽에는 이런 뷰티 관련 업계가 있구나. 뭐 이쪽에는 내가 찜한 가게 사장님의 나이대는 이 정도의 나이대로 짐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질적으로 다가가니 조금 성공 확률도 높아졌고 그리고 또 제 에너지도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점점 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콜드를 하면서 좀 가장 좀 고민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가게를 들어가면 이 제품을 좀 사야 되나? 무조건 사야 되나?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그런 또 뭐 엄청난 스케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구매를 했었어요. 구매를 하다 보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렇게 구매를 하는 그것만이 또 올바른 영업은 아니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매를 해야 되는 부담감을 떨치는 그런 부분에서 뭐 10,000원 미만의 물건 아니면 뭐 옷가게 그리고 뭐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할 때 사장님하고 또 안면을 조금 트면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친분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브로셔도 전달하고 샘플도 전달을 하면서 그리고 회사 얘기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오가면서 성공 확률을 조금 이렇게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끌림의 법칙 소중한 이거는 전 좀 좀 순수하거든요. 순수하고 진심 전달을 고객님께서 오히려 좀 끌려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콜드라는 게 짧은 시간에 들어가서 서로를 대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저를 판단할 거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녀 사이의 연인 사이가 첫눈에 반한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첫눈에 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사업은 한국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고객님은 정말 나의 고객으로 만들고 싶다. 또 다른 고객님 어디 갔으면 저 고객님은 그 고객님을 뛰어넘어서 내 파트너, 우리 팀으로 진짜 모셔오고 싶다. 이런 그런 고객님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찜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샘플링을 해서 텀을 유지하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죠. 우리 회사 프로모션도 하고 제품도 얘기하면서 근데 그 고객님들마다 이게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인셀덤 사업 전담하러 진짜 많이 오던데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나와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저는 오히려 땡큐 오히려 더 대화가 잘 돼요. 몇 번의 전달을 받으셨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저의 어필 타임입니다. 그때부터 자신감 장착해서 그러셨죠. 그만큼 우리 인셀덤 비즈니스가 핫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다가가려면 더더욱더 아무나 하시면 안 되세요.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 결과치는 정말 달라지는 부분이고 돈 벌 수 있게 제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미니 인셀 마인스를 조금 풀고 보상도 살짝 흘리고 제품도 얘기하고 또 우리 뭐 모델이라든지 광고 뭐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연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사례 발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5가지 사례 발표 형식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조미경 저희 팀의 파워 매니저님이십니다. 이분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 자리에서 다년간 옷가게를 하셨던 매니저님이시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서치를 했을 때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도 끼고 있으면서 일반 시장도 같이 끼고 있는 좀 큰 상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인상도 좋으시잖아요. 들어갔을 때 인상도 좋으시고 또 이렇게 봤을 때 고객님들이 약간 단골 위주로 이렇게 또 판매를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옷가게로 하시면서 뭐 아메이라든지 애텀이라든지
그냥 저 혼자 생각에 오픈 마인드시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 명함을 드리고, 인쇄동 사업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생각이 없었지만 저 혼자 그냥 저분은 정말 내 파트너로 만들어보고 싶다.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 매장 분위기, 옷가게 분위기 정도만 파악하고 저를 조금 살짝 알리고 나왔습니다. 저 혼자 다짐을 하고. 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이분한테 어떻게 조금 저는 강하게 어필을 했냐면, 이렇게 큰 상권에 이 주변에 인쇄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신다. 네, 보통 요즘에 우리가 얘기할 때 월세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샵앤샵 개념으로 해서 저와 함께 전달을 이렇게 받으셨겠지만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주변의 큰 상권을 다 집어삼켜버리자. 네, 이렇게 강하게 제가 제 어필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미금 매니저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저와 함께 손을 잡아주셨고, 처음에는 매니저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시작을 했다가 옷가게도 하시고 워낙 또 단골 위주로 많이 행보 있으셨기 때문에 활발하게 하시면서 지금 파워로 업도 하시고 직대로 또 매니저까지 후원 미팅으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조금 판매도 하시고 사업 전달도 하시는 그런 매니저님이시거든요.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이때도 좀 대리점 마감할 때라도 좀 간절함이었는데 좀 제 자신을 자신 있게, 좀 자신은 없었지만 사실 자신 있게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 상권을 다 잡아 먹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용기가 났어요. 이때는 간절했었고, 그래서 이 사례에는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디신지 감이 오시죠? 네, 절이에요. 네, 저는 따로 종교는 없습니다. 네, 종교는 없지만 한 번씩 주말 루틴처럼 저는 이제 제가 가는 절에 가서 그냥 마음의 안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즐기는 편이었어요. 이때도 이제 대리점 마감을 했을 때고 이제 대리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간절하게 인쇄점 사업 대박 이런 거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절에 갔었습니다. 가서 절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 보신 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니 이거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얼마고 적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썼죠. 인쇄점 사업 대박, 인쇄점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순간 찰나에 그 부사님께서 인쇄점 사업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 인쇄점 사업합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그쪽 절에서 오시는 그 신도분께서 인쇄점 제품을 한번 전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는 오시지 않고 제품이 너무 좋아서 또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안 그래도 궁금한 찰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세트 풀세트로 구매를 하셨고 제 앵앵이슬 대박나라고 이 빨간 봉투에 현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진점장님 너무 이게 기뻐가지고 진점장님 엉엉 울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사례에서 제가 조금 느꼈던 거는 그리고 또 그 사무실에서 이분 말고 일반 스님도 또 사무를 보셨고 이렇게 되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이 제품을 한 세트를 팔고 저희 집에서 절까지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때부터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보살님이 좀 끌렸죠. 그래서 제가 1시간 넘는 거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매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제 제품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주지 스님, 저희 또 액티브 크림 파우더에도 반하셔가지고 쓰시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스님 다 저희 인셀더 고객님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절에서 공양간이라고 하는데 그 밥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매일 가면서 모두 이제 알리고 또 제품이 또 열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분도 궁금해하셨고 또 따님하고 같이 쓰신다고 해서 또 매니저님까지 제가 또 만들었어요. 네, 또 알리시겠다 하시고 또 싸게 쓰시겠다 하셔서 그래서 여기 이 사례에서 제가 조금 느꼈던 거는 정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알리면 안 되겠구나. 저는 진짜 이 절에서 제가 고객이 나오고 파트너가 2명씩이나 만들어지고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진짜 내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 빼고 알리고 액션하고. 근데 이 사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진짜 피부에 확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편견을 갖지 말고 무조건 알리자 하는 그런 2번째 사례였고요. 그리고 3번째 사례. 이분은 저하고는 지인도 아니었고 친분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동네 옷가게 사장님이셨고 사이즈 교환 관련 때문에 그냥 알게 모르게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연락처가 그냥 저장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한날 이렇게 좀 홍보 문자처럼 가게를 옮긴다는 그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때도 좀 대리점 마감을 하는 때였고 좀 간절했을 때였는데 이분이 저의 명단이 1도 아니었지만 제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절실함이 이분이 그런 홍보 문자 하나에도 정말 저의 명단이 다시 되어지더라고요. 명단이 걸렸어요. 이분한테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친분도 지인도 아니지만 무작정 갔습니다. 이걸 명분 삼아 가서 제 리셀덤 사업을 한다고 알리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대화를 하던 끝에 이분이 이미 매니저로 다른 분한테 싸게 쓰시는 그런 매니저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저는 얼마든지 또 궁금한 점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떤 연락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운 좋게 이분한테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 어머니 샴푸 제품에 좀 만족을 하셨었고 궁금해하셨고 또 이분이 또 관리하시는 분이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활동이 안 되고 또 약간 좀 탈퇴의 시점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서 조금 이제는 조금 우리 제품도 알리고 싸게 쓰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 강하게 제가 제 자신도 어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저에게 제 판권을 끊어주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이 사례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 어떤 분이라도 그분이 매니저든 파워 매니저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좋게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이 연결고리 마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나의 고객으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항상 좋게 마무리를 짓고 연결고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느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4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제가 콜드를 하려고 만났던 분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배고파서 컵라면을 사러 CU 편의점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딱 카운터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 그 사장님이라고 할까 사모님께서 나이대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콜라겐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찰나에 이제 순간이 들어서 항상 제 가방에 이제 샘플이 들어있으니 콜라겐을 하나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전달하는 저도 놀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맛을 보시고 한 박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동시에 저도 좀 놀랬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이 그걸로 이제 2년이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커피를 한 잔 또 이렇게 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커피도 한 잔 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브로셔도 같이 좀 전달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브로셔를 보고 이분이 또 제품에 또 궁금해하셔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저에게 제품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2달에 걸쳐서 한 세이지 플래너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 구매를 하셨었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약간 조금 커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사차 계속 방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트래블 키트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용을 했었거든요. 진짜 사실 저희가 뭐 지인도 그래 니 해봐 뭐 응원할게 이런 사람도 많은데 진짜 저하고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아무도 뭐 이런 그런 사장님이 저를 믿고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트래블 키트를 선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트래블 키트 이런 게 너무 필요했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계획을 짰죠. 세일즈 플래너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조금 이 싸게 쓰고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또 의무가 저희한테는 있으니 그래서 제가 조금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사장님한테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사장님 두 달에 이 정도 금액을 나누어서 고정 화장품으로 이 정도 나가니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만 구매를 하시면 매달 이렇게 일정하게 나누어서 내시면 이 정도 비용이 들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싸게 쓰시는데 내년에 저희 엄청난 신제품이 나온다. 쿠션부터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조금 크게 프로모션을 좀 크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리만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평생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렇고 평생 이렇게 싸게 쓰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뭐 소개하면 몇 분한테 소개하면 고객님 쓰시는 거 문자를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심플하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드리니까 진짜 그냥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여기 이 사례에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내가 뭐 계획해서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저 진짜 소심하고 뭐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강의도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도전이고 그런데 이런 우연을 진짜 단 한 번의 기회로 나한테 살려보는 것도 나의 실력이구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5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이분은 제가 또 필요에 의해서 백화점을 방문을 했어요. 뭐 또 구매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의 사장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좀 우리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이 또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제품을 쓰면 정말 사장님 저렇게 건조하고 저도 좀 되게 악건성이고 뭐 기미 주근깨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개선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가방을 딱 보니 샘플이 디톡스 샘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거 한다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디톡스를 전달을 하고 왔어요. 디톡스를 전달을 했으니 제가 또 반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디톡스를 하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어보고 좋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디톡스를 하나 구매를 하시고 제 나름대로 좀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니즈를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 생각에 빠져서 얼굴을 개선해드리고 싶다 해서 자꾸 그쪽으로 좀 제가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은 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끝에는 약간 좀 거절을 조금 하셨었어요. 거절을 하셨지만 이분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제가 니즈 파악이 조금 이분은 좀 빨리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간단하게 대화도 하고 차도 하고 뭐 그거 화장실 갈 때도 거기 앉아서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게 그분이 의외로 피부보다는 이 머리, 이 탈모 그리고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 머리도 피부잖아요. 푸석한 머리에 정말 조금 이런 부분을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빨리 캐치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샴푸랑 저희 트리트먼트 끝에 약간 좀 중간 사이즈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좀 마지막이라는 심정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샘플을 드리고 왔는데
우리 제품은 좀 열일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시고 한 일주일 만에 저한테 먼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샴푸 좋더라.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갔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텀을 주면서 찾아가면서 사업적으로 얘기도 했었고 제품도 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하나 딱 만족을 하시니까 바로 싸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분도 그 주변에 이제 백화점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는 뭐 옷도 그렇지만 뭐 자기가 써보고 만족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지금 매니저로 결제를 하시고 저와 파트너가 됐고 우리 제품 열심히 쓰고 계시는 그런 매니저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사례로 제가 풀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냥이라는 말이 진짜 멋있다니까요. 이 말이 정말 조금 탁 와닿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생각이 많아지면 진짜 용기는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 진짜 생각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서 하면 할수록 액션은 안 되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 그냥이라는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때였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생활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극복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럴수록 더 어려운 거지. 끝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도와주기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뒤에서 막 혼자 보고 싶더라 뭐 하고 싶더라 한마디 좋은 이제 그냥 해. 내 말을 듣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저기서도 볼때 내 말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저는 이제 계실 거예요. 내 한마디에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되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역분의 체험 가서 시작하세요. 이게 진짜 좋으면 누구의 말 듣지 말고 시작했어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통장에 정말 잔고가 많은 사람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저 자신이 성장이라든지 변화가 없으면 제 삶도 정말 우울한 삶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콜드라는 게 두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하지만 다니다 보면 의외로 따뜻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내가 그 반대 입장이 됐을 때 정말 나도 내 역시도 저분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모든 게 감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는 전국 비즈니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희원장님께서는 직대로 육포가 저희 다 한 동네의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점장님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생각 그리고 약간 전환을 하다 보면 물론 전국적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좀 서치를 해서 하면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좀 아들 둘이 있지만 좀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었고요.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평생 꿈이 태산하는 게 저희 신랑 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조금 이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물론 은행원의 명예를 지키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월급으로는 그
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40대 후반에 이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여기 이 리마코리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인세덤을 저한테 전달하신 김진희 점장님에게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의 팀원들한테도 제가 조금 본보기가 되고 싶고요. 본보기가 되고 싶고 느리지만 또 정도를 갖고 또 빠르지 않지만 또 성장 목선을 꾸준하게 성장 목선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내가 직대 연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은 우리 팀원들한테도 자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이름 군기 뛰고 입대면 되는 일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자주 하고 요 근래에 이 글귀가 또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축구 대표팀이 10%도 되지 않은 확률로 이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원정 16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어냈잖아요. 단 1%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다 우리 모두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런 성격의 소유자, 소심하게 전달하고 소심하게 영업하고 힘든 거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느리게 이런 부분이 온 것이 지금은 또 후회 아닌 후회로 조금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도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지만 좀 조용하지만 또 강하다는 것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욕심도 조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벌써 지금 12월 말이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모두 계획하신 바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기 뛰면 되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뭐 업무를 하거나 대전 마감할 때 항상 아침 너무 시작할 때 할 수 있다 이제 새로 항상 외쳤었어요. 외치면서 하루 업무를 시작했었거든요. 오늘도 당장 엉덩이를 떼고 할 수 있다 3번 크게 소리를 치고 밖으로 나가시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